오늘 제가 궁금한 건요.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방법이 궁금한데 나를 우습게 봄으로써 우월감을 얻는 사람들의 심리,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나를 우습게 본다, 나를 무시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사적인 관계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은 사이에서도 그렇게 이유 없이 사람을 좀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하는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다고요? 네네. 자기 잘난 척을 하고 자기가 옳다를 주장하면서 너는 나보다 못하다라는 걸 굳이 표현하고 증명하면서 자기가 올라가야만 하는 사람. 그 가치감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게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굳이 이렇게 말하고 표출하지 않아도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이게 부족할수록 오히려 꺼내서 확인시켜주고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자신의 열등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타인을 짓밟으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좀 유아기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유아기적인 사고라. 예, 보통 3, 4살쯤 되면 자기 전능감에 취하거든요. 나는 이제 걸을 수 있어, 뛸 수 있어, 말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장난도 칠 수 있어. 이런 전능감에 취해요. 그러다가 마치 뭐 번개맨처럼 뛰다가 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능감. 그런데 뛰다 넘어지면 엄마 하고 울면서 달려가 안기면서 나의 한계와 전능감을 동시에 양면적으로 받아들이는 발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부모가 잘 이제 공급해주지 않거나 공감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잘 소통하는 대상이 없다든지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양면성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전능감에만 차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고착이 되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제일 잘났고 난 못하는 게 없고 너희들은 다 나보다 부족해. 이런 입장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고착되어 있는 발달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아기에 이미 경험을 했어야 되는 그 그렇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네네. 그 나의 한계와 전능을 양면성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은 완전히 배척하고, 한계도 완전히 외면하고, 잘하는 거, 전능적인 거, 잘난 거, 요것만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네. 더 부각시키고 더 표현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패되는 것이 어떻게 살다 보면 만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내 나쁜 것을 다 남에게 던지는 것이죠. 이걸 이제 투사라고 하죠. 네. 내가 부족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지 라고 이렇게 던지면서 나한테는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는 무조건 월등하고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은 나보다 다 못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단점이나 그런 나쁜 점도 그게 내게 아니라 상대가 이상해서 그래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말과 행동을 주로 하는 특징을 보일까요? 일단은 제일 험담을 많이 하죠. 뒷담도 뒷담화. 하고 예. 그다음에 앞담도 앞담도 서슴지 않고. 할 수도 있지 뭐 성향에 따라. 근데 네. 뒷담이 더 많겠죠. 그리고 비난도 하는데 자기를 좋게 포장하려는 사람은 앞담을 하더라도 약간 좀 객관적이고 지식적인 척을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객관적으로 볼 때 네가 잘못됐어 라는 식으로 이제 깐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곤조곤 짓밟는 것인데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은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떤 학문을 한다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학문을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말을 발설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외모 비하 이런 것도 잘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내가 신경 쓰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더 비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남을 보면 항상 피부부터 보면서 피부를 지적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과거에 피부가 엄청 안 좋아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일 수 있고요. 내가 콤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남에게서 찾아서 그거를 굉장히 비난을 하면서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 본인이 콤플렉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인정을 하지 않겠죠. 근데 아무튼 내가 늘 신경 쓰는 부분을 남에게서 보고 그걸 욕하면서 마치 자기에게는 그 나쁜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주변에 친구들이 하는 거 막 따라하고 안 따라한 척하면서 또 이제 나중에 욕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좀 교묘하게
친한 척 하면서 또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널 위해서 하는 말이지. 너는 이걸 고쳐야 돼. 라면서 이렇게 친절한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공감의 언어를 쓰지 않고 내 말이 맞아. 이게 최선이야. 너는 잘못 생각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해주셨던 투사의 일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자기 주장을 강하게 관철시키면서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또 하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최고고 그리고 내 나쁜 거는 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지 내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러운 사람인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좀 어떻게 상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교묘하게 나를 만만하게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나한테 함부로 대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럴 때 좀 이제 대처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사실은 자기 표현을 잘 하지 않으면 계속 그 타겟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런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삼가면 좋겠다라는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오히려 당하는 사람은 좀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게 이렇게 하면 우리 갈등이 생기니까 갈등이 두려워서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갈등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방어하는 거고 보호하는 거고 지키는 거고 마땅한 권리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계속 흠집을 내려고 할 때 그걸 차단시키고 막는 건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상대방을 모함하면서 너 성격이 왜 그 모양이야? 너야말로 고쳐야 돼. 이러면 이제 똑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나를 피부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 내가 마음이 좋지 않지. 나도 애쓰고 있으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객관적 사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라는 객관적 사건과 그에 대한 나의 감정, 내 마음에 초점을 두어서 분명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 이후에 행동 지침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 말은 하지 마. 분명한 행동 지침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고 했는데도 상대방이 아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강한 자기애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럴 때에는 멀리 해야겠죠. 덜 친절하게 냉정하게 대하기도 하고 끊어야 되는 관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가스라이팅이나 뭐 이런 걸 당하고 있다면 끊어야겠죠. 근데 끊을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차갑고 냉정하고 단호하게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표현을 했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투사할 때에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봐. 난 그런 욕을 먹을 만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금지하시고 투사임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악플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악플을 잘 안 받는데 근데 저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은 맹목적으로 다는 게 아니라 지식을 총동원해서 저의 전문성을 갉아내리는 그런 말을 마치 되게 생각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는 기분 나쁘지만 그게 정말 나라고 생각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서 자기의 것을 나에게 투사하는구나. 이걸 알면 그때부터는 영향받지 않는 거죠. 그냥 너의 생각은 그래 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을 딱 긋고 투사임을 눈치채고 자기 표현을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멀리하라. 그런데 이렇게 대처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무례하게 구는 나를 더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네가 나한테 투사했잖아라고 나 혼자 생각하고 정의하는 것으로서 내가 더 이상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걸로 이제 그만인데 사실 이게 가장 최선의 어떤 딱 상태이지만요. 이게 안 된다. 나 계속 너무 기분 나쁘고 한편으로는 복수도 하고 싶어. 나도 너를 먹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든다면은 사실은 똑같이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한번 예시를 들어줘 보세요. 너 피부가 너 이상하다. 너도. 뭐 이런. 순간 할 말이 없어지세요? 네. 너도 그래. 우리 같이 나빠지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게 사람 성격마다 이렇게 절대 못할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차피 못할 솔루션을 주는 거거든요. 예. 사실 못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만약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 영상을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애초에 무시를 안 당했을 거예요. 물론 무시당하는 게 여러분 탓이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은 그렇게 대처하지 않아요. 제가 똑같이 돌려주고 싶을 때에는 저는 돌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너 이런 자리에 오면서 옷이 왜 그렇게 후질근해? 이렇게밖에 못 입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이렇게 좀 못나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 말이 나를 위한 말일지라도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네 옷보다 나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똑같이 돌려주는 건데 제 성격은 그걸 살짝 돌려서 내가 돈이 없어 그지라서 그래.
그렇게 좀 사주지 그랬어. 이렇게 해서 할 말 없게 만든다든지 네가 한 그 말은 적절하지 않아를 돌려서 알려주는 저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대응한다기보다 그 상대에게 무언가 내 의도를 전달하기 그렇죠. 위한 좀 어떤 강한 어필. 계획적인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죠. 계획적인 어필이다. 네네. 또 이제 궁금한 게 굉장히 지금 어떤 대처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하게 내 주변에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유형의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타겟이 되는 걸까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자는 사슴이 아름다워서 먹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못나서 타겟이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요즘에 그런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눈앞에 사자가 있었던 거지 내가 약한 동물이라서 먹힌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이 무시를 당하는 것 같다면 어쩌면 내가 작은 말에도 무시라고 크게 확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냥 내 주변에 사자가 많아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기분 나빴을 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갑자기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또 업무 때문에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저를 깔아뭉개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전에는 계속 그냥 공손하게 웃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의 뉘앙스를 계속 보이는 걸 보고 저도 그때 웃음기를 빼고 눈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바뀌더라고요. 카리스마 장렬이시네요. 근데 불편했어요, 되게. 네, 근데 정말 잘하신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분이 왜 그랬는지는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질투의 일종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잘 나가시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밉상이고 시기가 나니까 깔아뭉개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싶은 그런 심리도 있었을 것 같은데 딱 강하게 표현을 하시니까 깨갱하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자기 표현을 하면 그걸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나의 의도를 전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게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고 단호하게 자기 표현을 딱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내 주변에 사자가 많다 하더라도 내가 사슴이라 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는 그 사자가 나를 잡아먹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사슴으로서의 어필을 네. 하면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슴이라고 해서 다 잡아먹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슴이 먹히지 않듯이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이 부족하고 존재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대처 방법이 잘 표현하지 않았고 그래서일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존재는 충분히 가치 있고 존귀하다. 다만 대처하는 방법은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나혜랑 상담사님을 모시고 우리 주변에서 나를 만만하게 보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